네, 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우리 도박하시는 연령대가 낮아짐과 동시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도박 자금을 위한 사기 사건인데요. 그래도 그것 중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당근마켓 또는 뭐 네이버의 중고 카페, 중고나라 카페를 통한 그 중고나라 사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부분이 심각하냐면 단순히 사기 사건인 게 아니라 이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 사이트를 해서 가짜 허위 물건을 올리고 돈을 받는 거 있죠. 이게 다른 행위 중독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도박 중독의 모습은 다른 중독보다 훨씬 더 다른 도박 중독에 비해서 치료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재발의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저게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중고나라론을 많이 쓰는 그 도박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굉장히 이제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대 초반, 거의 20대, 30대 이상 올라가서는 조금 있는데 거의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특히나 더 부모님들, 보호자들의 어떤 걱정도 심각하시고 대처 방법도 잘 모르시고 잘못된 대처를 하고 계시니까 이 방송을 꼭 보시면서 가족들도요.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뭐가 우려되는 부분이냐면 이게 일종의 사기 사건과는 다르죠. 사기 사건은 만약에 중고나라를 이용해서 허위 물건을 올렸다 그러면 뭐 가에 상품을 올려서 뭐 큰 돈을 얻어서 도망가는 정말 일종의 정말 사기를 말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패턴은 어떠냐면 돈을 받죠. 뭐 저가로 여러 명한테 받던지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그 컨텐츠 자체는 작은 물건일 겁니다. 도박을 합니다. 받은 돈으로. 그쵸? 그래서 딸 경우에는 내가 그 돈을 자금으로 해서 도박 자금으로 돈을 따면 어떻게 할까요? 대처 방법이 그분들은 다시 돈을 죄송합니다. 뭐 물건이 갑자기 뭐 품절돼서 또는 뭐 없어져서 어떠한 사유로 환불해 준다고 연락을 하면서 돌려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우리 뇌에는 좋은 경험을 쌓게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중고나라 사기론이라는 대출 상품이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름이 붙게 되는 이유죠. 일반적으로 허위 물건 사기가 아니라 도박자들은요 그거를 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중고거래에서는 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 그 금액을 돌려주는 그렇게 우리가 일들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쪽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긍정적 경험을 우리 뇌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박이라는 어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돈을 잃을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돈을 환불해주지 못하고 잠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럼 또 아이디를 바꿔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던지. 그래서 왜냐면 그 아이디가 등록이 되니까 사기 아이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할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을 최대한 그 돈을 유용하는데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을 갚아서 환불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도박으로 따서 갚는다 이런 방식처럼 중고나라권을 중고나라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막힐 때까지 내 아이디가 막힐 때까지 많이 생기고요. 처리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수의 그쵸? 피해자들이 생겼느냐가 이 문제들을 일단은 그 범죄의 가장 큰 해결 요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했는가. 그러면은 어떤 나쁜 피해자들은요, 심지어 이제 사기 사건이 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피해 원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으로. 나는 뭐 고소추학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나쁜 피해자이지만 뭐 그 가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나쁜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웃기죠. 근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는, 해결을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자포자기로 눌러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처벌을 받던 대리변제를 하던 이 건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도박을 재발할 때 우리가 뭘 막게 하죠? 돈의 흐름을 막아서 재발을 방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초기에는요. 내 충동이 자주 올라올 때는. 그럴 때 대부분이 자금관리자, 금전관리자 역할을 보호자들이 하시면서 통제를 하니까 대부분 대출이나 어떤 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면 대부분은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고나라 사기로는 정식 대출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신용정보 사이트, 뭐 나이스 지킴이, 신용 지킴이 이런 거에도 뜨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허위 물건 만들어내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너무 쉽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많지만 중고나라 사기론을 저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분이 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무엇은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이게 바로 중고나라 사기론의 가장 위험하고 도박 중독과 만나면 안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대처할 때, 처음에 대처할 때 올바른 대처를 해야 되고요. 도박 문제와 별도로 이것은 개인적인 윤리의식, 도덕의식, 내가 남을 속여서 피해를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 접근이 필요해서 2배, 3배의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자들의 생각은 돈만 따서 거짓으로 돈을 빌려도 다시 원상태 복구시키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요. 피해를 준 게 없다. 물질적으로. 그런데 도박 중독자들의 특징이 정서의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가 남을 속이고 그 당사자가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공감을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내가 그 사람을 기망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혹시나 한 번도 이 중고나라나 이런 거를 내가 해볼까 했던 분들은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약과 또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뇌가 그런 방향으로 하듯이, 해결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 도박이 돈을 따면 된다는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빌렸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아주 조금 있는 긍정도 아니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중독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대처를 하실 때도 매우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영상에선 담기가 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에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금 중고나라 사기론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